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말 스마트한 분 나오셨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저 책. 예. 덕분에 많이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책 제목이 권력과 안보입니다. 권력과 안보. 네. 권력과 안보 책 때문에 이제 이게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저게 군사기밀 6쪽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저 페이스북에 올려두신 게 저거죠. 예. 윤석열 정부 금서 1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찍으신 거죠, 거기다가. 예. 저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6페이지는 지우는 거예요? 6페이지는 이제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가처분 소송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뭐 6페이지 삭제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1심에서는 이제 국방부의 주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고법에서 이제 일부 인용됐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전부 폐기하고 그다음 폐기 안 할 시 500만 원씩 1일. 아이고. 5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인용돼서 이제 6페이지가 삭제돼서 이제 출간을 해라. 근데 저게 더 희귀템이다. 이게 저렇게 하면은 네. 저 책이 더 주목받잖아요. 아니 근데 야 이거 너무 억울해서 예, 그래서 서울고법에 가서 일부 인용되고 그 재판부에다가 이의 신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요. 예,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군사기밀을 다투지는 않았고요. 아니 책에 소송 중입니다라고 써서 파는 게 어딨어. 소송 ING. 그러니까 이제 뭐 에이브람스가 이제 저 KBS 인터뷰에서 똑같이 한 내용을 저는 똑같이 저 책에다 넣었는데 그것도 비밀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많죠. 자, 부승찬 전 대변인으로 돌아오면 예. 저는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판검사 변호사 출신. 예. 사회적 엘리트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국회나 정당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국방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 많지 않아요. 예. 부승찬 소개 프로필 대한민국 공군 소령 예편에 하신 거 맞죠? 예. 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예.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쓸 수 없는 예. 굉장히 많은 프로필들이 다 대부분 국방 전문가로서의 프로필인 경우가 많죠. 네네. 그리고 용인병 예비 후보.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지역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더만요. 이따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하시고 네. 국방 안보 전문가로서 예. 이게 이런 거 있죠. 보수 정권이 안보를 잘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거짓말이 있잖아요. 예. 보수 정권이 안보와 경제 잘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 민주당은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된 대한민국 안보 이 상황에서는 이쪽 최고의 전문가로서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진짜 국방부 진짜 민주당은 그 트라우마가 뭔지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할 것도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있거든요. 무기를 사고 개발하는 그 비용도 아마 역대급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종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이 민주당 국방은 나라 팔아먹는 국방이다. 이런 정체성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맞아. 예, 그만큼 민주당의 전문가들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목소리나 말투가요. 김종대 전 의원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 닮아가는 거죠 지금? 인연이 김종대 의원하고는 너무 이제 오래된 인연.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부터니까 2010년부터 인연이니까요. 그렇게 돼가네. 야, 근데 책에 소송 ING 쓰는 건 그게 웃기기도 하고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국방이 존재하는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잖아요, 원래. 예. 저쪽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막상 저자들은 전쟁에 직접 나갈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독도도 팔아먹는데. 우리 부동시 대통령께서 야, 참. 부대 열중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군인 출신이시지만 뭐 별달고 이러신 분은 아니고 예.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돼서 예. 국방부 쪽에서 근무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외교 통일 쪽에서도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외교 안보 전략으로 5년 정도 강의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어쨌건 그렇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중점은 아니고 예. 기억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천공이 거기 들어왔다더라. 그것도 예. 천공은 아니다. 딴 사람이다. 이거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예, 백재건. 백재곤이다. 예. 그게 진짜 자기가 셀프로 아우팅한 건지, 예.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갔었다 이야기한 건지, 예. 공식 기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주장일 뿐이잖아요. 예, 그렇죠. 다 손님으로 표시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식별이 잘 된 게 백재건이었다.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수염 기르고 이런 게. 예, 예. 그거 지금도 그러니까 재판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돼서 이제 예. 재판 받아야 되는 거네요. 아니죠. 이제 기소를 안 하고 아직까지 작년 8월인가요? 송치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고요. 그거 한번 당해보시면 아실 텐데.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예. 검찰로 송치돼가지고 2년 반 동안 끝도 안 하다가 예. 정권 바뀌니까 기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때 아니야. 아니 안심은 안 하는데 저는 빨리 기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영 현 경호처장부터 시작을 해서 김대기 전 실장, 천공, 그다음에 남영신 육군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불러야 되니까요. 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장이 그렇잖아요. 천공이 아니고 백재곤이었다 그러면 이게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핵심은 뭐냐면 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관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예. 육군 참모총장 공장 먼저 둘러봤다고 했고 예. 당시에 발표도 났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걸 틀어. 예.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비가 새고 그래서 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 예.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근데 왜 멀쩡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을까? 예. 거기에 등장하는 무속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자리가 안 좋아서. 예. 이 사건이거든요, 핵심이. 예. 야,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 네. 자,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용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인 병정 예측 프로 지역구다. 예. 공천 전략 관전 포인트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예. 총선이 되기 때문에 지역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인데 예. 저기서 말하는 예측 프로 지역구는 여야가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은 고석이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네. 예, 고석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이제 결정이 됐고요. 고석. 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춘숙, 부승찬 두 분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 결정 안 났죠. 단순지 경선이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야, 저는 젊은 사람 시키고 싶어요. 진짜 뭐냐면 이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정체성이 있거나 예. 아주 유능하거나 예. 둘 다 있으면 좋고. 예.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했죠. 사람이 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서슬이 포런 정권에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승찬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재임 중에 정권이 교체되자 군 고위 인사 중 공개 저항 의사 표시를 한 뒤 사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물. 못 견뎠습니다. 인수위 그때 이제 국방부 이전과 관련돼서 너무나 짧은 기간 단 4일 만에 뭐 독일 순방도 국빈방문도 4일 만에 이게 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단 4일 만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한국가를 이끌어갈 당선인이 국방부를 빼라고 4일 만에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때 이제 세게 저항을 하다가 지금. 예, 그래서 저 애드립 하지 마라. 뭐 이런 협박 메시지도 받고 막 이랬었죠.
그러다가 그 전공 논란이 막 생기니까 저항하는 건 기소를 못 하는데 예. 이걸로 지금 기소해서 책도 이상하게 6쪽이나 지금 못하게 만들고 예. 그게 근데 그게 그 군사 보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군사기밀보호법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두 개를 다 적용해서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는 이제 민간 사법기관으로 가고요.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이제 군사법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3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밀로 등재를 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그러다가 재책이 나오고 등재를 해서 그거를 증거로 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보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법원에서 정상적이면 무슨 유죄가 나올 건덕지도 아닌데. 그럼요. 예. 김혜경 여사 78,000원이 그런 거고요. 자, 용인 지역구로 한번 가볼 텐데 용인이 예. 계속 팽창하는 지역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제 110만. 용인, 화성 뭐 이런 데는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아마 땅덩어리가 경기도에 제일 높지 않아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처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저희 수지는 작고요. 수지는 작고 제가 나가는 지역구는 용인 수지는 작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만 93%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데고요. 뭐 산업지역이나 뭐 플랫폼 시티나 혹은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거주하는 데. 예, 그런 공간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가 93%를 차지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죠. 용인에는 뭐 약간 이제 아파트촌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수지는 다 졌어요. 대선, 지선. 대선도 한 15,000표 차로 당대표께서 패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선에는 그런 그 문재인 정부를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 측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던 지역인데 요거를 이제 4년 만에 그 총선이 돌아와 가지고 아까 말한 그 헤드라인이 그거잖아요. 엄청난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정춘수 의원이 3선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역시 박사예요. 그 공약이 굉장히 그 몇 개 한번 봤거든요. 공약을 내고 있는데 연구 많이 한 사람. 실질적으로 연구 많이 한 사람. 그중에 신분당선에만 있는 2,200원 통행세 폐지 공약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신분당선이 그 광교에서부터 신사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를 민자인데 운영하는 데는 3개예요. 3개에서 구간별로 다 통행세를 받아요. 1,000원, 1,000원, 700원. 그래요? 예, 그래서 기본 요금은 1,400원인데 거기에 거리당 50원씩 추가돼서 이제 거리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자들이 이제 일종의 삥 뜯어가는 통행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정거장을 가든 7정거장을 가든 자기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1,000원을 떼가요. 와. 그래서 이제 2,700원인데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500원을 할인해줘요. 그래서 2,200원. 그래서 편도가 4,000원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승 혜택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2015년도에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 방안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국책기관에서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저는 이거는 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 사업하면 나 질색팔색하잖아요. 맥쿼리 뭐 이명박. 그 박원순 시장일 때 저 지하철 9호선, 9호선 돌려받은 것처럼.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우리가 보통 지금 지하철이 1,450원인가 뭐 그래요 서울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 1구간만 갈 때 조금 더 멀리 가면 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는 2,2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통행세를. 와 심하네. 이거 뭐 했대 국회의원이 이거. 그래서 지금 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합산해서 거리 비례제로 하나의 거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원 이상을 낮출 수 있거든요. 요금 자체를 낮출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처음에 신분당선이 생길 때 수익률을 8.3%를 보장해 줬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 8.3%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 자체를 수지 구민들이나 이제 경기도 그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게 뜯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투자 금액도 8,100억 정도를
그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율도 7%예요. 그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하고 비슷한 공약이 철도 지하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쪽은 민주당하고 뭐가 결이 다르냐면 민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민자 회사들한테 보장해 줘야 되는 돈이 있는 거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와 이건 이런 경우 있는 게 처음 봤네. 신분당선만 그렇습니다. 민자 중에는 뭐 인천공항철도도 그렇고 다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8% 10%대 받던 걸 3% 이하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 민자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신분당선만 안 돼 있고요. 또 3개의 구간을 그렇게 사업자가 달리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무관심했고 그랬네요. 예, 기만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 4인 가족이 자동차가 없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타면은 교통비 장난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그걸 이제 폐지하겠다 공약을 하신 거고 이거 할 수 예. 있어요, 이거.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거겠지만 예. 일반 그 세금이 투입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걸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통은 기본 인프라여야 되니까. 예. 그리고 대중교통 타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대중교통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이유가 그렇죠. 서울만 해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예. 차들 끌고 나오지 마세요. 예. 대중교통 잘 돼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야, 수지구는 근데 동네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부승찬을 뽑아줘야 수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야, 그런 말장난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용인병에 대한 지역에 대해 있어서 진짜 핵심이 뭔지를 깨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여기 의제에는 없지만 아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수지구가 보면 약 그 38만 명 정도가 거주하시거든요. 네. 예, 거주하시는 지역인데 응급실 하나도 없어요. 구 단위로 평균 대한민국 평균 한 3개 정도 응급실이 있거든요. 수지구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의료법을 개선하면 이것도 응급의료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제2의 이재명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성남 시민모임 대표 변호사 할 때 네네. 성남에 예. 대형 병원이 없어가지고 예. 그거 공공의료원 성남의료원 예, 만들자라고 했다가 예. 3초 만에 기각당해가지고 예. 다 서명을 받았는데 예. 그때 막 울다가 내가 성남시장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성남의료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저는 대형 병원을 유치하기에는 뭐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또 4년 안에 이루어낼 수는 없고요. 일단 아프면 골든타임 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은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은 있어야겠다. 이 관점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한 겁니다. 야, 응급실이 없구나. 예. 응급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예. 저 독감 걸려갖고 강남병원, 인근에 강남병원 한 30분 가서 강남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5시간 기다리라고 그래서 아이고.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나중에 은퇴하고 예. 전원주택 가서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나이 드실수록. 예.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예. 자, 네. 대박 부자님께서 부승찬님 저 용인병 권리당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함께 해드릴 테니 꼭 집 공천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예.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이건 지역 공약이었고 예. 대통령 거부권 국민 견제법.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민생 법안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거부권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회 차원에서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청원 동의가 있잖아요. 5만 명 이상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 21대에 5만 명을 넘겨서 국민청원이 이루어진 게 99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11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됐고요. 근데 이제 본회의에서 다 속된 말로 나가 떨어졌고 88건은 상임위에서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과 입법부가 같이 하는 대통령 거부에 대한 국민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을 국회법상에 넣자.
조항을 넣어서 하자는 거고요. 이때는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만에 해당하는 거를 10만에서 30만 정도로 높여서 그냥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15일 안에 상임위에다가 발표를 하고 이제 상임위에다 넘기고 상임위에서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서 좀 강제성을 떼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런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인데 이것 자체가 거부당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승찬 후보를 보니까요. 약간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가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탄핵시켜버리지 이런 느낌인데. 저도 탄핵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는 일단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탄핵이 만능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법안 만들고 거부권 행사하고 제어을 하고 하는데 왜 국민은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여기다가 반영을 하자. 지금 5만 명 갖고는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만 명을 넘어가면 결국은 국회도 무시할 수 없고 행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약 하나하나가 보니까 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 부 후보님. 그건 아니고요. 자, 여담인데요. 제주도 출신이시죠? 제주도에 3대 성씨가 있다면서요. 고씨, 양씨, 부씨입니다. 부씨는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 많지는 않고.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민주당에서 절대 맡을 수 없는 직책이 하나 있죠. 뭐? 부대변인. 그렇죠. 부부대변인.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가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거창이십니다. 왜냐하면 느낌적으로 있잖아요.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빠릿빠릿해 보이고 뭔가 강단이 있어 보이고 해야 우리 대표를 뽑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분 중에 내가 국회의원 저 사람을 뽑긴 했는데 모르고 찍었던 경우 많아요. 내가 관심이 없고 그냥 민주당이니까 찍었던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뽑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인 경우가 생기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고 뽑으시자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제가 마치 무슨 공관위 심사위원도 아닌데 후보자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마 국민이 제일 앞서가고 있을 거고 저거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생각은 있지만 말 표현을 못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예비 후보자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럼요. 나중에 국회의원 됐는데 딴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저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요. 이런 사람은 과연 저는 내년이 올해가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내건 게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헌법 위반이라든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정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파헤쳐도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맞죠. 그래서 4일 만에 과연 어떤 비선 실세들이 들어와서 이 국정농단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 중대 사를 당선되고 단 4일 만에 결정을 합니까? 만일 미국 같으면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에서 펜타곤 국방성을 들어가겠다 니네 나가라 그러면 바이든요 선서도 못할 겁니다.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투표 사안에 가까웠다는 얘기고요. 그럼요. 야 이거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만 해도 쫄깃쫄깃하네 아주.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 청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안 되면 시민단체와 또 협업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이뤄내고 특검까지 가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제가 후보들 나오시면은 당연히
윤석열 탄핵시켜야죠 하시는 분들은 뭐 100%지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있는 사람 처음 보네. 아니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저 이거 끝나면 또 정치에 염증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해 나중에. 네, 왜냐하면 우리 저출산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출산도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스트레스예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국민이 행복해야 애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그걸 가로막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다. 그러면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러네요. 야, 네. 짱. 뭐 짱. 자, 그럼 그런 거 물어볼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네. 선거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침마다 인사도 하죠. 100일 동안 하루도 안 쉬어보고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간절해. 네, 간절해. 네. 그 지하철역에서 명함 나눠주면 안 돼요. 아, 됩니다. 지금은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예. 전과 하나 중에 그게 있어요.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 나눠줬다가. 아,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부씩 인사를 드립니다. 명함값도 장난 아니겠다.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예. 선거운동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예. 뭘까요? 가장 힘든 건 뭐 재정적인 게 가장 힘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점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신인이지 않습니까? 신인이다 보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에 절대적으로 뒤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고 그래도 이제 뭐 인사를 다니면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위태롭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수지에서 민주당이 위태롭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바꿀 수 있다. 저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하라고 다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거는요. 예. 일단 본선 가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예. 본선 가면. 가야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경선 시기이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우리가 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한번 주워봤는데 자, 여러분 좀 도와주실 분들은 화면 보시고 농협 351-1304-285-93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예. 어쨌든 본선에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예로사항일 거고 네. 문제는 지역에서 예. 체감하는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갖거든요.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저를 만나신 분들은 상당히 저한테 우호적이시고 그다음에 강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지를 좀 기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을 많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당원 명부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수백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부승찬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런 구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예.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라면서요. 예. 왜 정춘숙은 문자를 보내는데 부승찬은 아무것도 안 하냐.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다. 전화 어찌 알아서 이제 당원분인데 전화를 딱 드리면 아니 어찌 부승찬은 아니 우리 후보님은 왜 문자 하나 안 보냈냐 그렇게 수지가 우습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얼마나 억울해. 예. 근데 명부만 있으면야 뭐 저 밤새서 하죠. 전화번호 하나 공개하세요. 예. 010 예. 9839 9839 8000번입니다. 8000번. 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계시는 분들이 예. 나 당원이에요라고 연락해 주면 되게 고맙죠. 완전 고맙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전부 이번 경선에 참여하실 분들이에요. 네. 010-9839에 8000번. 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아니고 예. 개혁적인 사람, 예. 잘 싸울 사람, 예. 그 실력도 있는 사람. 예. 세 가지 갖춘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있어요. 실력이 있을 수 있어. 예. 정체성이 불분명해. 예. 어디 국민의힘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 뽑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잘 싸우기만 한 사람도 싫어요. 실력이 없어 이제. 네. 법안은 잘 몰라. 예. 싸우기만 잘해. 예. 이것도 싫어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으면 예. 이 사람들은 진짜 스마트한 집단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부승찬. 네. 010-9839-8000번 네. 화면 상단에 지금 전화 좀 주시고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적인 거 하나만. 예. 지금 사모께서 예. 새날 애청자시잖아요. 엄청 애청자죠. 예. 사모 보고 계시면 댓글창에 1번. 보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은 나는 부승찬을 몰랐지. 예. 근데 사모가 새날 방송을 보고 계시다가 직접 편지를 하셨어요. 네. 우리 남편이 지금 천공 이야기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때 인터뷰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댓글창 1번이 너무 많다. 부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러셔도 돼요? 여러분들 사기치지 마 좀 제발. 이게 사기치면 지금 부승찬 후보가 오해받잖아. 지금 몇 명이 지금 1번을 치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이 차를 타고 와이프랑 어디 다니면 항상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요. 네. 저보다 이 정치 쪽이나 돌아가는 건 더 잘 알고요. 제가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부인을 출마시키는 걸로. 그러면 더 잘할 건데. 네. 제가 이제 정책보좌관 친인척은 안 되니까. 네. 제가 정책보좌관하고 이제 와이프가 하면 더 잘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국방부 대변인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부인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권도 바뀌고 네. 출마까지 오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수사받으러 다니고 하잖아요. 네. 부인께 미안한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영상편지. 한 1분 정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오히려 표에 도움이 돼. 시작. 뭐 할 말이 지금 10대 때 만나서 지금까지 나를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도 나로 인해서 남편이 공부한다고 좋은 직장 때려치고 박사 가고 혼자 이제 학습지 교사하면서 또 가정 지키고 애들은 제대로 학원 한번 못 보내보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네. 그게 다 우리 성희 엄마의 도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뭐 잘 알겠지만 좀 양심에 꺼리고 좀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한 결심들을 많이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해 줬으면 하고 이제 얼마 없으면 또 60이 되는데 그때는 뭐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성희 엄마한테 충실한 그런 남편이 될게. 근데 이번은 어찌됐든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내가 결심한 거니까 이번 딱 4년만 남편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또 하게 되네. 쏘리. 멋있다.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그 영혼이 없는 멘트가 있긴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 보면 진짜 부인 사랑하시고 미안해하네. 미안하죠. 그런 거죠. 예. 애들하고. 그러니까 부인들은요, 그냥 뭐 사업을 하든 뭐 저 월급쟁이든 그냥 안정적으로 뭔가 리스크 없이 가는 게 좋은데, 야, 그러니까 원래 출마한다고 할 때 반대했어요, 아니면은? 상당히 많이 반대했죠. 그렇지. 예. 그리고 남편 그 선거 출마라고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 부인들은. 근데 이번에는 찬성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너무 옆에서 지켜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고 그다음에 남편이 한번 윤석열 탄핵에 좀 조금이라도 일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부인이 깨어 있으면 남편들이 편해요. 이해하니까. 그렇지. 저는 이렇게 봐요. 국회의원 금배지 따는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내 인생이 된 오기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된 오기. 배지가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뭔가 한 숟가락 얹어볼까? 이 정권 뭐 끌어내리고 민주당이 잘 되게 하는데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부승찬 후보는 언론들이 약간 좀 띄워준 측면이 있어. 그런 말이냐면 친명 후보 리스트에 항상 나와.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 용인병의 부승찬이는 친명이구나라고 관심 갖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잘 될 거로 좀 믿고요. 네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네. 실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만들고 싶은 법안 하나. 뭐 지금 아까까지 얘기한 거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제가 만들고 싶은 법안은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라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미안해 기무사? 해체. 이게 해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변인 할 때는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하는데 이제 조금 반대편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민간 사법기관으로 갈 수 있게끔 했거든요. 뭐 최수근 상병 같은 사망 사건, 예람 중사 같이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승리 같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입대한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지한 즉시 민간 사법기관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 법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군검찰들을 보면서 평시에 군사법원이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방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법은 차치하더라도 국방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개와 관련돼서 민간인들 그다음에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 안 보는 그런 법을 만들고 싶다. 다 이미 준비가 됐네. 내가 봤을 때는 범 문항까지 만들어놨을 것 같아. 내가 보는 부승찬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요. 아니 뭐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약을 내걸거나 이런 것들은 법률 검토를 1차적으로 받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성을 좀 띠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대표 선수로 내놓는 사람이 일단 내용 이런 걸 일단 느낌이 좋아야 돼요. 부승찬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저 자주 안 불러주십니까? 지금 내가 이번 주만 40번째 인터뷰예요. 줄이 너무 꽉꽉 서 있어가지고 겨우 이번 부승찬이니까 끼워넣기 한 거지. 마지막에 좀 마음 편하게. 감사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아닙니다. 농담 한번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내놓을 대표 선수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표현한 말이 하나 있어요. 신언서판. 신언서판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언서판이 돼야지 뭐가 하나 비면은 우리 대표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용인, 병. 그래서 용인 지금 이제 지역구가 4개? 4개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기로는 3개 지역구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는 걸로 좀 분석한 기사들을 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경합 지역. 왜 이렇게 됐겠어요? 기존에 있던 분이 열심히 안 하셔갖고 여론이 나빠진 거지.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쪽이 그거를 계속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뭐 15년밖에 군 생활은 안 했지만 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최소한 이제 공군 출신만이라도 저를 찍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오는 거 아닌가? 왜 김구 선생 증손자가 이번에 인재 영입됐잖아요. 그분들이 다 공군 출신이잖아요. 멋있어 그냥. 있어 보이고. 그래서 공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고 그다음 군 출신들이 제가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군복을 15년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안보관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군사 전문가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요. 우리 부승찬 후보 같은 사람들은 내가 딱 지역에 대입을 하면 금방 뭔가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일머리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날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랜만도 아니에요. 뭐 오랜만에 몇 년 돼야 되는데 혹시 그거 알아요? 뭐요? 새날에 나왔던 분들 중에 별명이 4년짜리라는 표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이제 경선 본선 진출자 확정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연하려고 줄을 서요. 근데 그분들 별명 대부분이 4년짜리예요. 4년에 한 번씩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사이 결의 없이. 이게 4년짜리도 있는데 뭐 지금 몇 개월 만에 나오신 건 오랜만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부승찬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그냥 스마트한 사람 이런 느낌. 신원서판이 되고 네. 목소리나 호감도 같은 거 다 표현해도 우리 대표 선수 시키면 손색 없어 보이는 사람. 네. 새날 가족이시니까 네. 같은 가족분들한테 인사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네.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야 된다는 목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을 올해 안에 끌어내려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이 부승찬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행복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이못난 부승찬이 진지하게 소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마지막 소감도 눈물 나게 하는 게 있네. 뭐요? 그 진정성 때문에 그런 거. 예, 아닙니다.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진짜로 뭔가 간절하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방송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예. 부승찬 후보를 마지막으로. 네. 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가 좋으셔가지고 네. 본선 나가시면은 네. 또 한 번 모실게요. 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은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그 집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